안녕하세요. 2월 26일에 누구보다 빠르게 미키 세븐틴을 보고 왔습니다. 2월 27일 기준 6,400명 중 1명으로 이동진의 언택트톡을 통해 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미키 세븐틴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스포 없는 줄거리부터 소개를 하자면 이 영화는 계속해서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미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예고편을 잘 보지 않고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이유는 모든 걸 스포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미키는 빚쟁이들에게 더 이상 쫓기지 않기 위해 우주로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내세울 것이 없던 미키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업종, 즉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소모품이라는 직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미키의 여태까지의 기억은 한 벽돌에 저장되게 되고 신체는 일종의 3D 프린터를 통해 다시 프린트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미키는 감염병의 실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방사선 노출의 실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그 역할을 해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다 17번째 미키인 미키 세븐틴이 동굴 속에 굴러 떨어지면서 그 행성에 먼저 살고 있던 외계인들 크리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대로 미키 세븐틴이 사망했다고 판단한 본부는 미키 에이틴을 출력하게 되지만 사실 미키 세븐틴은 크리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있었고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 영화 속 설명으로는 멀티플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과연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 내용은 아주 강력한 스포일러들이 존재하니 다들 영화를 보고 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후기입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니 이거 미국에서 관람 가능한 거 맞아?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너무 노골적인 빨간 모자와 쇼맨십이 넘치는 통치자, 게다가 중간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연설을 하는 마샬에게 총을 겨누는 미키 에이틴과 그 총알이 볼에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장면, 너무나도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뒤에 언택트톡을 보고 나니까 촬영 시기가 2에서 4년 전으로 해당 사건 이전에 이미 촬영이 되었더라고요. 해당 통치자가 굉장히 종교를 내세운다는 점, 자연 임신과 일종의 우생학을 내세우면서 기술을 폄하하면서도 사실은 그 기술을 누구보다 앞세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 미국의 정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간에 외계인은 우리지 왜 자꾸 쟤네한테 외계인이래 하는 대사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민자 정책에 매우 강경한 트럼프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연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정치 외에도 갑자기 마샬이 긴급 상황임을 선포하면서 본인이 군 최고 통치자로 나서는 부분도 최근에 그 사건이 떠올랐으나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모든 촬영 시기가 그보다 앞섰던 만큼 정말 역사는 반복되고 정치만큼이나 뻔하면서도 썩어있는 분야가 없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시기에 적절히 나올 만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영화는 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사춘기적인 모멘트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성장 영화의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나의 찌질한 면모를 가득 담고 있는 세븐틴은 마치 나의 17살을 보여주는 것 같고 돌연변이 같은 사이코 에이틴은 나의 18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 스스로 답답해하는 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결국 서로를 구원해주는 모습이 보여요. 이 부분에서 최근에 본 서브스턴스가 잠깐 떠오르기도 했는데 서브스턴스의 Another Me는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파국이라면 미키에서의 멀티플이 주는 엔딩은 조금 더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미래에 과학이 발전한 지점에 나라는 신체를 복제할 수 있을 때 기억을 백업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나는 과연 진짜 나 자신인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진실인지 등등 생각해볼 거리가 매우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후에 사람과 분간할 수 없는 외적 수준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린 그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하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또 중간에 잠깐 사이코패스 설계자가 처음에 이 멀티플 현상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의 처벌에 대해서는 과거 다중인격의 본인이 살해했으므로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던 사건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어쨌든 미키 세븐틴은 나는 나를 어떻게 나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도 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언택트톡을 보면서 본 감독님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현실에도 사실 미키 같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실제 산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김군 1, 김군 2, 김군 3 이렇게 대체되며 우리는 그걸 그냥 그렇게 대체돼도 되는 직업이라고 묵인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정말 감탄하는 부분이었어요. 또 이 외계인들, 크리퍼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나오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전 얘네가 바로 착한 애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죽어야 하고 죽어도 된다고 하는 미키를 처음으로 살려주는 존재인 크리퍼들. 본 감독님이 마마 크리퍼는 굉장한 정치적 거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게 무의미한 이득으로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뛰어난 마마 크리퍼가 그런 하찮은 생명인 미키 또한 매우 소중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한 번 더 감동을 먹었습니다. 감독님이 미키와 같이 부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에도 실존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건 당연히 영화 설국열차였는데요. 설국열차도 나름의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이지만 이번 미키 세븐틴은 조금 더 명확한 해피엔딩으로 끝내면서 그 부품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친절한 다정한 엔딩을 베풀었다고 느꼈어요. 모두가 네가 죽어도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를 구해낸다. 오직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모든 종이 뛰쳐나오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았던 지점인데요. 중간에 제가 자궁으로만 보이세요? 라는 대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마샬과 그 부인 일파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키에게. 소중한 가임기 여성 대신 네가 죽었어야지. 넌 그러라고 있는 존재인데.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세대를 관통하는 남녀 갈등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느꼈어요.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저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생존해야만 하는 게 굉장히 나를 자궁으로 여기는 것인가? 하는 불쾌함의 지점이란 말이죠. 실제 영화 속에서 나샤나 카이 같은 여성들은 능력치가 맥스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취급을 받으니까요. 근데 같은 장면에서 남성들은 그렇다면 나는 그저 죽어도 되는 소모품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쾌감을 가질 거란 말이죠. 이 차이점이 바로 갈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불을 지피는 건 영화 속에서 윗대가리에 해당하는 마샬과 일파인데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자연적인 임신을 통한 인류의 창궐은 그런 갈등 조장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실 미키와 나샤 같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뤄지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키 세븐틴의 원작이 되는 미키 세븐. 읽으려다가 영화를 먼저 보고 읽고 싶어서 아껴뒀는데 이제 읽은 후에는 책이랑 영화를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 저의 별점은 5점 만점에 4.1점이었습니다. 그럼 안녕.